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CTV, 웨이보, 신화통신까지 중국 언론과 온라인이 한국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이 충격에 빠졌고 SNS는 분노의 댓글로 뒤덮였죠. CNN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Mexico is not paying for the wall because the trade deal has not been approved by Congress. And even if it is, Mexico is still not paying for the wall. 도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방송이었을까요? 이 진실을 감추려는 중국 정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CCTV의 간판 뉴스 앵커 리우 하이펑입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로서 중국 전역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방송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저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믿기 어려운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병원에서 중국인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영상이 나왔죠. 병원 직원은 명백히 중국인은 받을 수 없다며 냉정하게 환자를 거절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국인 환자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걸까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 순간부터 중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일었어요. 이게 한국의 본심이냐? 중국인을 차별하는 나라, 이제 끝장내자. 그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챗과 웨이보에서는 한국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로 올라갔어요.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여행은 취소하라. 그 같은 외침이 중국 전역을 뒤덮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은 즉각 중단되었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적인 방송이었죠. 시청률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상의 진실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퇴근길 차 안에서 그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병원 로고가 선명하지 않았고 환자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죠. 이런 의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병원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을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죠.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관광 대국이고 매년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인 차별이 가능할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 취재라는 명목으로 신청했죠.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우, 자네가 현장에 가겠다고. 평소엔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길 꺼려하면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출국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걱정했고 일부는 더 자극적인 기사를 기대했죠. 소셜미디어에 제 한국행을 알리자 팔로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조심하세요. 한국인들이 당신을 해칠지도 몰라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초조했어요. 정말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게 될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긴장했죠. 여기서부터 냉대가 시작될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입국 심사관은 미소를 띠며 환영합니다라고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첫 번째 당혹감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중국어로 된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특별 안내 데스크까지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에서도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서툰 중국어로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라며 웃었죠.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친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호텔에 도착해도 같은 경험이 이어졌어요. 프런트 직원은 유창한 중국어로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심지어 중국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친절함에 당황했어요. 짐을 풀고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충격적이었어요. 곳곳에 중국어 간판들이 보였고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명동, 동대문, 이태원. 어디를 가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겁게 쇼핑하고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어떤 상점들은 중국어 메뉴판과 중국인 직원까지 두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은 제가 방송에서 전했던 한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 그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차별받은 적 있으세요?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전혀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중국보다 서비스가 깨끗하고 편리해요. 저녁이 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송에서 전한 한국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방송에서 다뤘던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방송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병원 외관과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추정됐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이 병원에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중국인을 차별한다면 나도 거부당할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의 리우 하이펑입니다. 지난달 이 병원에서 중국인 환자가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영상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병원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인 진료 거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관리자를 불렀고 곧 병원 홍보팀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리우 씨, 그런 사건은 저희 병원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중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는 저를 병원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는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중국인 통역사까지 상주하고 있었어요. 매일 수십 명의 중국인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병원의 CCTV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중국인 환자가 거부당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인 환자들이 한국인 환자들과 동일하게 친절한 대우를 받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은 조작된 건가요? 제 질문에 홍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곳은 저희 병원이 아니에요. 유니폼은 비슷하지만 로고와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국에 보도했던 영상이 조작된 것이었다니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 영상이 사실인 양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태블릿으로 중국 SNS를 확인해 보니 한국 병원 차별 영상이 여전히 활발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한국은 반중국가다. 한국 제품은 불매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가장 많이 퍼뜨린 계정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새로 만들어진 계정들, 비슷한 시간대에 활동하는 계정들,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다른 차별 사례들도 조작된 것일까요?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중국인이 쫓겨났다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두 번째 조사를 위해 나섰습니다. 중국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중국인이 쫓겨났다는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영상 속 식당은 서울 이태원의 한 유명 한식당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식당 직원이 중국인은 받지 않는다며 중국인 고객들을 내쫓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이태원에 도착해 그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상상과 달리 식당 앞에는 중국어로 된 환영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 잠시 주저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중국어로 응대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내부를 둘러보니 여러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쫓겨난 적이 있나요? 그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중국 손님 많아요. 오히려 저희 매출의 40%가 중국 손님들 덕분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매니저를 만나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그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 가짜 영상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당이 아닌데 비슷한 인테리어를 가진 세트장에서 촬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중국인 고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니저는 저에게 식당의 예약 기록과 CCTV 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중국인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었고 모두 동일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메뉴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식당을 나오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역시 조작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더 많은 중국인 차별 사례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쇼핑몰, 대중교통, 관광지,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은 환영받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제가 방송에서 사용했던 모든 중국인 차별 영상들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자세히 보니 모든 영상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연기, 불명확한 장소, 편집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조작의 증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조작의 실체를 파헤쳐야겠다고요. 누가 왜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 저는 한국 차별 영상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그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진실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협조해 주었죠. 이런 반한 감정 조장은 최근 2년에서 3년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는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가짜 영상의 출처를 추적해왔는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 차별 영상들을 퍼뜨린 계정들의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계정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에 만들어졌고 IP 주소는 모두 중국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계정들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의심스러운 계정들이 반복적으로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요. 마치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기자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차별 영상을 제작한 제작사들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 관련 자금이 있었어요. 그들은 목표 대상국 감정 조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어요. 자국 내 문제를 감추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죠. 경제 침체,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이런 내부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자의 설명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사용한 영상들 중 상당수가 이런 조작된 콘텐츠였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거대한 조작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증오했던 이유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던 사실들이 모두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니. 이 진실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인들의 실제 반응을 관찰했어요. 어디에서도 중국인 혐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저의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경력과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전하는 앵커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5번째 날, 저는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의 쇼핑몰, 홍대의 카페, 남산타워의 전망대,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은 바로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중국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과 서비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저희 매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VIP 고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가 있었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결제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국인 혐오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죠.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물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 간 갈등이나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었지 중국인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게 결정적인 경험이 찾아왔어요.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호텔 키카드,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당황해서 식당으로 되돌아갔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당 직원들은 즉시 도와주겠다며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택시에 올라탈 때 지갑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택시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죠. 낯선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후 한 택시 기사가 식당으로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는 어떤 손님이 지갑을 두고 내렸는지 기억하고 마지막 승차 장소인 식당까지 돌아와 지갑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택시 기사가 택시비도 받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성숙한 나라라는 증거잖아. 중국에서라면 지갑을 되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낯선 외국인의 지갑이라면 말이죠. 이 작은 사건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지난 5일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묘사되는 혐중 국가와는 완전히 달랐죠. 정직함, 친절함, 배려심,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중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말한다면 제 경력은 끝날 것이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와 같이 생방송 뉴스를 진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동료들은 평소와 같이 인사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방송되었을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전달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오늘의 방송 대본에는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방송을 해야 했어요. 한국의 중국인 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었죠.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을 읽으며 오늘은 한국의 차별 문제를 다룹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이 메이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같았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진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을 중국 국민들에게 전달해 왔던가요? 제가 본 한국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나라였습니다. 망설였어요. 거짓을 계속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전할 것인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앵커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시절 저는 진실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학창 시절 쓴 에세이가 떠올랐어요. 언론의 힘은 진실에서 나온다. 그때의 제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방송 중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PD가 귀에 대고 리우 앵커님 계속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를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스튜디오 모든 사람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PD는 당황했고 카메라맨은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찬 톤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인들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PD가 당황하여 컷을 외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짓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는 조작된 것입니다. 나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송국장이 급히 스튜디오로 들어왔고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리우, 자네 미쳤나? 이게 무슨 짓인가? 방송국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한국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야. 방송을 즉시 중단시켰지만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봤어.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걸 방송할 거야? 자네 경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아나운서로서 제 의무입니다. 방송국장과의 긴 대화 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리우,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한국 특집을 제작하는 건 어떤가? 조작이 아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집 방송 말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위험한 일이지. 하지만 나도 오랫동안 이런 방송 지침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문화 탐방 형식으로 시작하되 진실을 담아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 특집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 만났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도.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방송 당일이 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한국 탐방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병원에서의 친절한 대응, 거리에서 만난 따뜻한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한국은 차별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제가 택시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30분이나 저를 찾아다니며 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택시비도 받지 않으셨죠. 이런 정직함과 친절함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놀랍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작된 영상 부분을 폭로한 것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영상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반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혐오했던 것이 조작된 거였어. 한국이 이렇게 성숙한 나라였다고. 그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예상대로 상부에서 질책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방송국장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요. 물론 저는 한동안 주요 뉴스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한국 특집은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다. 이제는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한다 같은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특집 방송 이후 저는 뉴스 진행자로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시청자들은 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다. 이 간단한 원칙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었죠.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저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국민도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